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로 딱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기자회견은 안 하기로 했고요. 오늘 아침에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여기서요,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을 맞는 지금 신구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입장이고, 자, 과거 정부, 전 정부죠. 문재인 전 대통령,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허망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 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면 어쨌든 전 정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당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전 정부 탓 혹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탓, 탓만 하다가 1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한 그 순간부터 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년의 소회는 왜 1년 동안 제대로 성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전 정부, 여전히 거야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수장의 답변이 맞는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기자, 지금 반대로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자, 입법 과정에서 보면 야, 이래서 거대 야당 하는구나, 이런 거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정부 입법 중에서요, 예산안 부수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들어서면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 하여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정부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부 입법을 통과해 주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 빼면 제로, 0%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대선 불복 기조를 이어갔던 거대 야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저희가 또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은 1년, 이제 총선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은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여당이 민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면에 나와서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한지, 어떤 개혁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또 민주당이 뭐 최근에 발의하고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을 지적도 하지만 저희가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4년 그리고 새로운 1년을 위해서 그래서 더더욱 야당과의 대화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담을 제의했었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이 만남 성사 여부 때문에 좀 뒤로 미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피의자라는 워낙 이 독특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표가 어려우면 어쨌든 입법 과정을 책임지는 원내대표들끼리라도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요, 취임 초기에도요, 여러 차례 전 정권을 언급하면서 야당과 상당히 갈등을 좀 빚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보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그중에 한 포럼에서 보도 자료를 냈던데, 거기 내용을 보면 글쎄 조금 의아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세 사기의 토양과 관련해서 과연 전세 사기 토양이 문정부의 탓이냐, 아니면 그 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탓이냐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안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도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 등과 같은 이 범죄 피의자, 전세 사기 피의자들이 해당되는 범죄 행위가 시작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 제가 의문이 든다는 부분도 이 부분이군요. 사이제라는 포럼이에요.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던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포럼인데, 어쨌든 보면 부동산 정책 이거 박근혜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정부 지금 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것은 좀 달리 보셔야죠. 예, 지금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죠. 사이제는 전 정부의 인사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상 분석과 연구의 과제로서 사이제가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전 정부 탓을 하면서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이 없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이유를 전 정부로 탓한다. 이것은 정권 교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대선불복이죠. 자, 어쨌든 신구 권력 간의 탓, 전 정부 탓이냐, 지금 정부 탓이냐, 남 탓하는, 이렇게 치열하게 남 탓을 하는 이런 상황.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이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내년 총선이면 내년에 이제 총선에 정부 여당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냐, 야당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냐 봤더니요. 정부 여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라는 부분이 53.4%, 아니다, 공감하지 않는다, 이게 40.7%고요. 자, 여기 야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라는 부분이 47.8%, 아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46.4%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지금 이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어느 쪽으로 좀 기울었다, 전 정부 탓이냐, 지금 정부 탓이냐, 기울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여론조사하면 정부 견제론, 심판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야당 심판론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높다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여러 언론사의 1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한 점,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민주당을 제치고 역전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현재 갈피를 잡기 힘든 백중세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등비등한 국면에서는 다음 총선 되기 전까지 누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느냐, 비전을 제시하느냐 경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대선 때 저희가 환호를 받았던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행이 안 됐던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순히 민주당 탓, 거대 야당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 이행 TF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좀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이 대선 때 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지 환기시키는 그런 노력을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저희 당 최고위원들의 설화 또는 민주당의 돈봉투 또 코인 이런 논란들로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좀 정책을 가지고 대안 경쟁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의 싸움은 새로운 비전을 누가 얼만큼 많이 보여주느냐, 이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신구 권력 간의 구권력,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상당히 좀 요즘에 언론상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이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국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 듣고서 조국 전 장관이 또 감사하다, 송구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네. 자,
소주를 누구랑 소주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했던 문재인 대통령, 조국이라고 답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라고 했던 조국 전 장관. 자, 각자 두 사람 심경이 좀 어떨까요? 좀 궁금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뭔가 운명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운명을 수용해라라는 뜻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박원순 전 시장 뭐 다큐멘터리 나온다 그러고 야권 인사 중심의 다큐멘터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후원금이 많이 모이는 모양이더라고요. 후원금이요? 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후원회를 열어서 아, 조국 전 장관 다큐멘터리나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는 개봉 전부터 십수억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고 박원순 전 시장 다큐멘터리도 제가 어제 확인한 보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건데 돈벌이 수단. 사실은 팬덤들끼리 뭐 즐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야 자유겠습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 다큐멘터리는 결이 좀 다르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게 돈벌이가 되고 후원금이 모인다 해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도 지금 돈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동의하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뭐 돈벌이라는 표현은 과하죠. 사실은 이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보수권 인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은 왜 이런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하고, 아까 돈벌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기꺼이 돈을 내고 보려 가지 않을까요? 기억되고 싶지 않은 역사와 과거인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과거도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기꺼이 돈을 내고 봐서라도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돈을 기꺼이 내고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5.18을 앞두고요. 국립 5.18 묘지를 참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행보 하나하나가 특히나 눈에 많이 띄면서 많은 해석과 그리고 또 분석들을 낳는 것 같습니다.